네, 다음으로 CME 자동 탐지 분석 모델 개발을 통한 태양풍 변화 예측 및 고에너지 입자 근지구 도달 예측 모델 개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권윤영 박사님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천문연구원의 권윤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좀 제목이 좀 긴데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고에너지 입자가 되겠습니다. 태양에서 발원한 고에너지 입자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이것을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두 개의 언어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 말수를 줄여서 그 톡을 분명하게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과제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과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학적인 배경, 지금 저희가 찾은 과학적인 그 최신의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런 과학적인 성과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예측 모델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비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무비를 플레이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태양 활동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것은 이제 태양 활동 주기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오른쪽에 있는 무비는 하나의 태양 사이클에서의 태양 활동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비가 좀 많기 때문에 앉아서 좀 컨트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입니다. 혹시 그 PDF로 변환을 시켜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서 말씀을 드렸었어야 했는데 무비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태양의 모습과 이제 태양 코로나의 변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 왼쪽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는 태양 활동은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른쪽은 태양 23주기에서 태양의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미니멈에서는 이제 보다 좀 더 간단한 형태, 활동 영역이 별로 없는 그런 태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디스크상에서 태양 활동 영역이 나타나고 코로나의 모습, 코로나 대기의 모습도 점점 더 복잡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태양 활동 주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태양 활동이 극대기가 되었을 때는 그 태양의 플레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에너지 입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태양의 솔라 플레어에 의해서 고에너지 입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무비는 태양의 플레어가 있었을 때 이제 무엇이 고에너지 입자인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태양 플레어가 있은 후에 잠시 후에 보면 1시간 정도 후에 어떤 스노우스톰처럼 굉장히 노이즈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태양 플레어에서 발생한 고에너지 입자가 우주 망원경을 때리게 됨으로써 그 망원경에서 그 입자들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그 입자들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이제 입자 검출기를 우주에 보내서 입자의 개수를 세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입자의 카운트, 입자의 개수들을 보여주는 시간과 개수 그래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솔러 에너지 파티클 이벤트, 고에너지 입자 이벤트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말로는 태양 입자 유입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렇다면 모든 플레어는 이런 태양 고에너지 입자 현상을 동반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레어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충분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충분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측자, 지구를 향했을 때 그 입자들이 지구를 때리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고에너지 입자 현상을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할 점은 태양, 우주 공간은 태양에서 발원한 자기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막대 자석을 넣고 철가루를 뿌렸을 때 그 철가루들이 자기력선을 따라서 정렬하는 것처럼 이런 고에너지 입자들도 대전된 전기성을 갖고 있는 입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력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런 태양에서 발생한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려를 할 때는 태양에서 발원한 자기장의 구조, 이것 또한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플레어 발생 시에 태양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에 도달하기 전 그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에 도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미리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노아에서도 와 계시지만 고에너지 입자 예측에 관한 많은 훌륭한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데일리 베이스, 그래서 어느 날 고에너지 입자가 있을까 없을까는 우리가 예보를 하고 있지만 몇 시에 고에너지 입자가 시작이 될 것인가는 아직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레어가 발생한 즉시 한 10분 내에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에 도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이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밑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플레어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아까 그 무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플레어 발생 후에 한 1시간, 빠르면 한 1시간 정도에 지구에 도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는 이제 플레어 이미지만 보여드렸지만 고에너지 입자는 플레어가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CME라고 하는 현상,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CME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CME에 의해서 또 충격파가 발생을 하고 충격파가 결국에 고에너지 입자를 가속시키고 그것이 이제 지구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좀 더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고에너지 입자를 예측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모든 정보가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에 올지 안 올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M이나 이런 충격파에 대한 정보, 우주 관측은 우리가 6시간, 7시간 그 이후에 그 데이터를 얻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에너지 입자가 도달하기 전에 분석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미 분석을 하려고 하면 고에너지 입자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CM이나 이 CME 자료를 보지 않고 플레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이 고에너지 입자를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은 태양 플레어 영상인데요. 이거 앞에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결국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음 영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고에너지 입자 현상은 플레어 자체보다는 플레어와 함께 발생한 CME 그리고 CME가 발생시킨 충격파에 의해서 이제 가속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보여드렸던 이 무비는 이제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여기 중심이 태양이 위치를 하고 있고 태양의 대기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는 볼 수 없고 이제 개기 일식 때만 볼 수가 있는데요. 태양의 그 주변은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공적인 개기 일식을 만들어서 상시로 이 코로나를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앞에 무비 한번 다시 플레이 해주실 수 있나요? 오른쪽의 무비요. 오른쪽이요. 왼쪽, 오른쪽. 예. 이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밝게 빛나는 아까 그 플레어가 여기서 발생을 했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밝게 빛나는 무엇인가가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매스 그 물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코로나 질량 방출, 코로나 매스 이젝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과 함께 그 충격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충격파가 고에너지 입자를 가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미션은 나사와 이사의 그 스테레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스테레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쌍둥이 우주선 2개를 동시에 이제 라운치를 합니다. 동시에 라운치를 해서 지구의 그 공전 궤도상에 서로 다른 위치에 2개의 우주선을 이제 가져다 놓게 되고 이 2개의 우주선이 태양을 동시에 관측을 함으로써 태양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CME와 그 충격파의 3차원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 스테레오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충격파의 3차원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무비는 이제 3개 지구 방향의 관측자 그리고 2개의 스테레오 우주선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하나의 CME를 관측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구조, 이러한 구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스피어리컬한 스트럭처가 태양 전체를 둘러싸야만
이런 관측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레오에서 발견한 중요한 과학적인 지식 중에 하나는 그 태양에서 CME와 발생하는 그 충격파의 너비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넓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360, 가끔은 거의 360도를 다 아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레오에서 얻은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는 고에너지 입자의 3차원 분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테레오라고 하는 위성은 여러 곳에, 행성간 공간 여러 곳에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 고에너지 입자를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여기 태양이 있고요. 그 우주 공간상에 여러 개의 우주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에너지 입자의 그 공간상의 분포를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우리가 얻었던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그 고에너지 입자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충격파의 범위가, 새로운 지식 중에 하나가 충격파의 범위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그 고에너지 입자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비교를 해본 것은 이런 충격파의 너비, 3차원적인 너비와 그 고에너지 입자, 고에너지 양성자의 3차원 분포를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그 스테레오 우주선이 A라고 하는 우주선이 여기 있고, B라고 하는 우주선이 있고,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개에서는 태양에서 발원한 자기력선이 이제 그 관측자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충격파의 너비와 고에너지 입자의 공간적인 분포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력선을 미리서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충격파의 너비를 결정을 해볼 겁니다. 충격파의 너비를 결정한 후에 이 충격파가 이 자기력선을 휩쓸고 지나가지 않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관측자가 이 관측자 고에너지 입자를 관측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교와 실제가 맞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실제 이제 충격파의 3차원 구조를 결정을 해보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스테레오 데이터와 지구 방향의 관측자, 세 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스피어리컬한 어떤 지오메트릭한 스트럭처를 가정하고 이런 그 지오메트릭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 나가면서 세 개의 관측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스트럭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충격파의 3차원 구조를 우리는 이제 얻어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스피어리컬한 구조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의 충격파의 그 위스는 항상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360도가 되기 때문에 그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앵귤러 위스를 이제 결정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앵귤러 위스를 결정할 수가 없지만 세 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앵귤러 위스를 결정을 함으로써 이 이벤트의 충격파의 앵귤러 위스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자기력선을 결정한 이것과 3차원 구조를 함께 비교를 해봄으로써 그 어떤 관측자가 고에너지 입자를 관측을 했을 것인지를 예측을 해본 겁니다. 이제 이것이 결과인데요. 그 전체 한 200개 이벤트, 200개의 양성자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넥션 예스, 커넥션 노라고 된 것은 제가 충격파의 3차원 너비를 구해서 이걸 자기력선과 비교를 해서 고에너지 입자가 현상이 있었을 거야, 없었을 거야를 예측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에 SCP 노는 실제로 이제 우주 공간의 관측자가 고에너지 입자를 관측한 경우와 관측하지 않은 경우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실제 SCP가 있었던 경우에 약간 그 약 74%의 정확도로 SCP가 있었던 현상을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예측을 할 때 모든 경우 SCP가 있었을 거야, 모든 경우 고에너지 입자가 있었을 거야라고 예측을 한다면 뭐 100%의 히팅 레이트를 갖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에너지 입자가 없었을 때 없는 것을 맞출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결과를 보면 실제 그 SCP가 없었던 경우는 이제 125개의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약 17%만이 그 저희가 잘못 예측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제대로 없는 경우까지 다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CM이나 어떤 다른 현상, 충격파나 이런 관측들을 보지 않고 플레어의 그 지식만 가지고 예측을 할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 스테레오 미션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뭐냐면 결국에 고에너지 양성자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충격파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충격파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충격파의 너비 그리고 방향을 안다라고 하면 이 충격파에 의한 고에너지 입자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충격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동 현상이고 파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엄, 즉 매질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그 코로나에서 이제 density,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물질의 밀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마치 세계 지도를 펴듯이 태양이라고 하는 구면을 이런 그 직사각형에 이제 투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밝게 보이는 곳이 이제 밀도가 높은 곳이 되겠고요. 이곳은 마치 그 파동이 전달이 될 때 하나의 벽처럼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플레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우리가 미리 이미 이러한 밀도가 높은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강한 충격파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일지를 미리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충격파를 보지 않고도 플레어가 발생했을 때 그 강한 충격파가 어디까지 전달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플레어에 의해서 우리 지구는 고에너지 입자를 관측할 것인가 관측하지 않을 것인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위해서 3차원 코로나에서 3차원 밀도 구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거는 그 장 에달 2021년 논문에서 딥러닝 방법을 기반으로 이미 그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고에너지 입자가 생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에 이러한 고에너지 입자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더 강화될 것인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소멸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 6시간, 7시간 이후에 우리가 그 코로나 데이터, CME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받고 난 이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CME 자동 탐지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그 결과적으로 저희 한국천문연구원과 그리고 경희대학교, 충북대학교에서 이 모델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예, 그리고 요약입니다. 현재 이제 이 실제 모델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모델이 개발하게 되고요. 그 핵심은 그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최초 플레어의 정보만 가지고 플레어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3차원 밀도 구조, 코로나의 3차원 밀도를 이용을 해서 고에너지 입자가 발생할 것인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를 예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CME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CME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고에너지 입자 현상이 강화될 것인지 소멸될 것인지 유지될 것인지를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교수님. 예측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 이제 강화할 것인가. 근데 세기 예측도 어느 정도가 될 걸, 세기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스테레오가 있을 때는 괜찮하지만 스테레오가 어베러비지 하지 않을 때 아까 지오메트리를 결정하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두 가지. 네. 예, 일단 그 인텐시티 프로파일을 결국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오차를 한 order of magnitude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노아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케일 정도의 그 오차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할 것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스테레오 데이터가 그러니까 실제 첫 번째 우리가 플레어만 보고 예측을 하는 경우는 스테레오 데이터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이제 고우즈랑 이제 AIA 같은 이런 관측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CME의 3차원 모델을 그러니까 3차원 구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실제 우리가 CME나 그 충격파의 너비가 그 굉장히 넓은 이벤트들이잖아요. 이런 고에너지 입자와 그 연관이 된 것들은 그 너비가 굉장히 넓은 거기 때문에 그 스테레오 데이터가 없어도 실제 시작된 소스 로케이션을 이용한 그 방향만 잡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비가 충분히 넓기 때문에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아, 예. 네, 그 CME가 여러 개 나올 경우에는 지오메트리 자체가 이제 스페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예측하는 시간이랑 그다음에 프로톤 입자에 대한 어떤 플럭스 그 자체가 달라질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에 대한 의견을 하고 또 하나는 프로톤 입자가 생성되는 게 CME 말고도 원래 플레이어 자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중앙에서 나왔을 때는 CME에 대한 플레이어하고 플레이어에 대한 프로톤 입자, CME에 대한 프로톤 입자가 같이 나올 텐데 그러면 예측하는 플럭스의 양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그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일단은 플레어만 있고 CME가 없었던 경우에는 프로톤 이벤트가 있다고 해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S2 등급 이상의 프로톤 이벤트를 예측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이하 굉장히 작은 이벤트들은 그 지구에서 사실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어에 대한 그 플레어만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CME의 3차원 구조를 결정할 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 아마 이거는 좀 임피리컬한 모델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보통 우리에게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CME와 CME 두 개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서로 인터랙션을 했을 때 좀 더 강한 그 프로톤을 만들어낸다라고 좀 더 많은 프로톤을 만들어낸다라고 잘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임피리컬한 모델로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세션 1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많이 공유해 주신 우리 세 분의 연사분과 그리고 세션 1을 이끌어 주신 저희 좌장님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